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건 데이터 한번 체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건 계속 저희랑 같이 체크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언제쯤 올까 하면서 뒤져보는 건데 아직 아침에 제가 발표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수요 쪽이 이렇게 세진 않네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최근에 눈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제 각종 부품들이 공급난으로 인해서 세트 생산 업체들이 생산을 원래 계획했던 만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저번에 이제 애플 문제도 통신칩 문제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게 근데 이제. 단기에 그게 해결이 될 거라고 예상하기가 조금 이제 이른 시점이고요.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신칩이나 RFC나 네. MCU 같은 것들 네. 그런 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해가 안 가더라고 네. 사실 그냥. 이게 대체로 그런 부품들이 마진율이 이렇게 높지 않았고 파운드리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캐파 증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2020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중저가 태블릿이나 모바일 PC, 크롬북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채널에 있는 재고가 다 소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재고가 소진이 되다 보니까 그 세트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계속 과거에 필요했던 물량을 또 주문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채널의 재고를 또 쌓아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부품 오더를 이제 더블 부킹을 많이 했던 상황이죠. 그게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졌던 거고요. 이제 지금은 어떤 부품은 계속 쇼티지가 이어지고 있고 어떤 부품들은 이제 공급난이 해소가 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섞여 있는 상황인데 비메모리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캐파 증설이 계속 되지 않을까.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약 매년 30조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공급난을 해소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 데이터 기관들 나온 것들 리서치 그런 것 얘기 좀 해보죠. 카운터 포인트부터 볼까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9월 30일 날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란 이건 휴대폰, 스마트폰 조사 전문 기관입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를 14.5억대에서 14.1억대로 이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주요 이유는 이제 2분기 대비 3분기에 주요 부품의 공급난이 심화가 돼서 하반기에 생산 차질이 더 발생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카운터 포인트뿐만 아니라 이제 스트래터직 어널리틱스라고 SA라고 이제 언급되는 조사 기관도 있어요. 그 조사 기관에서도 올해 연간 스마트폰 출하 전망치를 이제 14억대 이하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품 부족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하반기 들어서 수요도 생각보다 못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10월 12일 날 블룸버그에서 애플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브로드컴이 공급하는 반도체가 생산 차질이 나서 올해 연간으로 아이폰 13 시리즈 9월 말에 출시했죠. 9천만 대를 이제 부품사들한테 오더를 했고 생산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최대 1,000만 대 정도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오더컷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대만 언론인 디지타임즈에서는 부품사들한테는 아직 그런 오더가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반박 기사가 났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실제로 부품 부족이 발생을 했고 일부 부품은 그로 인해서 생산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제 3분기에 추정이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품사들한테 오더컷에 대한 이제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4분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언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가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 29일 날 이제 한국 시간 29일 날 이제 새벽에 나올 텐데요. 만약에 여기서 다음 분기에 대한 아이폰 시리즈의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가 언급이 될 수도 있으니 중요한 이제 포인트다, 이게 이제 체크해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정보통신연구원에서 9월달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해서 이제 엊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요 그림이죠, 그림이. 다음 페이지 그림 1번을 보시면요. 예.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라는 게 좀 안 좋고요. 이게 이제 다음 달에는 아이폰도 새로 출시를 하고 이제 연말 쇼핑 그러니까요. 시즌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출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림 4번과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들이 있어서 다음 달에는 반등할 텐데 문제는 이제 2019년도 출하량을 이제 계속 이제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1분기 이후에.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제 주요 조사기관들이 올해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는 것들이 이제 중국의 수요에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림 3번은 이제 아이폰이 이제 이때까지 이제 올해 출하량 빨간색 표를 이제 빨간색 선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반 4분기의 출하량 기대치인데 만약에 9천만 대일 경우에는 위에 상단 빨간색 점선이 될 거고요. 이제 8천만 대 정도 된다 그러면 아래의 점선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치는 이미 9천만 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향 조정된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테크 업종에는 좋지 않은 이제 모멘텀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 IT 한번 이렇게 쭉 보고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그 시즈널리티, 계절성에 대해서 다들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올해가 좀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좀 있으면 미국 시장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쵸. 있을 거고, 뭐 중국도 이제 11절 수요가 있을 거고, 더 이제 길게 보면 내년 춘절까지 쇼핑 시즌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쯤이면 그때 네. 수요를 겨냥해서 이미 다 오더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오더를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보통 2, 3개월 전부터 이제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그 9월달 대만 테크 기업들 매출액을 보면 전월 대비 다 개선이 됐어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성수기 진입에 따른 기대감도 이제 반영이 돼 있고 아이폰 13이 출시됨에 따라서 그러한 영향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쇼핑 시즌에 판매량 데이터가 잘 나올 거냐라는 건데, 판매량 데이터가 통상적으로 이제 잘 나오려면 할인을 엄청나게 프로모션을 이제 각 셋업체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거를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뭐 해운 쪽에서도 물류 프로세스가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이제 미국 서부항에서 이제 대륙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물류난도 좀 있고, 더불어서 이제 세트 업체들은 각종 코스트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알루미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각종 부품들의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예년처럼 프로모션을 한 30-40% 이상 디스카운트, 50%까지 디스카운트 해가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거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적자폭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코스트에 대한 부담감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저는 결국 많이 예상을 하고 팔려면은 있고요. 예.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삼성도 3분기 실적 제가 프리뷰할 때 언급을 했던 것처럼 신규 폰을 출시하면서 프로모션, 즉 마케팅 비를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애플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내년 1분기 보통 이제 매년 1분기는
수요의 비수기로 핸드폰 같은 경우는 뭐 15에서 20% 정도 QOQ로 수요가 감소해요. 그런 시즌과 이제 맞닥뜨린다라는 거니까 부품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안 좋을 수 있죠. 더불어서 지금 이제 코스트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더불어서 일부 부품들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 현상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세트 업체들이 지금 내년도 판매 계획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시즌인데 통상 이제 증가하는 걸로 하겠죠. 근데 예년에 한 10%, 15%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판매량 계획을 증가시키는 걸로 계획하기가 녹록치 않을 거다. 이렇게. 내가 다른 데 가서 얘기했는데 어제 P&G가 나왔는데 P&G 미국 굉장히 다양한 품목을 파는 그렇죠. 하나만 보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공급망 이슈 플러스 원가 올라온 거를 얼마나 가격 전가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 대놓고 얘기해 버리더라고. 가격 전가를 그냥 못 하겠다. 모든 품목이 그런다는 얘기거든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고민이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필수 소비재인데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제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 사실 그걸 딱 보고서 우리 전략팀 모여가지고 야 얘네가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 난 저건가를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면 잘 나왔거든 실적이요. 근데 그 다음에 주춤했던 게 정확히 뭐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더라고. 거기 별거 다 팔거든 거기는 진짜.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뭐 오늘 제가 아침에 어제가 그제 남의원이 나한테 반도체가 서서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뭐 4분기 괜찮다. 바닥이다. 그러는데 뭐 내가 물어봤더니 그때 남의원이 나한테 서버 쪽도 좀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반도체 쪽 넘어가면. 이 서버는 이제 수요가 좋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볼까요, 근데? 많이 좀 관심 있으시니까. 맨 마지막 장의 표 1번을 이렇게 보시면, 조금 아래쪽에 서버 ODM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있네요. 다음 페이지에 좀 아래쪽 하단에 보면 서버 ODM의 월별 매출액이 있는데요. 9월 누적치의 YOY의 변동성을 보면은 이제 0%입니다. 진짜 그러네. 사실 이제 서버 수요가 좋다라고 하면 이제 ODM의 판매 매출액이 증가를 해야 되죠. 물론 아직 4분기가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스코어는 그렇게 이제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앞장에 이제 올라오셔서 그림 11번, 12번 저번에 보여드린 차트인데요. 더 붙여버렸네. 10월달 거를 좀 업데이트를 해서 조금 수정을 한 겁니다. 여튼 이제 트렌드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오버서플라이가 난다라는 거죠. 오버서플라이 폭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당초. 아닌가요? 약간 소폭 더 이제 커졌습니다. 커졌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량을 이제 증가를 시키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좀 못할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냐. 실제로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PC와 노트북 수요를 내년에 역성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수요는 내년에 한 자릿수 중반 이상 성장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좀 반영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숫자는 내년에 저는 한 3, 4% 정도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가 앞서 언급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다 반영돼 있고요. 만약에 수요가 좋다라고 하면 이제 공격적으로 업체들이 마케팅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이제 수요가 생각보다 못하네 또는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비를 지원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마케팅비의 지원을 이제 고객들에게 확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 수요가 좋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주 단순한 게 이제 아침에도 법인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뭐 조선업도 막 엄청나게 슈퍼사이클 왔다고 그랬지만 바로 반토막 났잖아요. 그쪽은 자신 없고 이제 한번 당해봤죠. 이게 바닥 왔으니까 한번 확 돌아서 올라설 줄 알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코스트부터 해서 여러 이슈들이 오니까 이게 기업이 못 버티는 거거든요. 조선주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남의원도 보겠지만 야 하이닉스 보고 있으면 이거 PBR로 보면 네. 그래서 좀만 더 빠지면 사실 뭐 사서 네. 물리면 되는 단가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근데 다 그 생각이죠. 내년에 정말로 이게 현실화되면 낙폭이 1분기 생각보다 좀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 반도체 가격이 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이 내년 연간 전망치를 이제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충분하게 하향 조정되느냐라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저걸 궁금한 게 왜 하향 정도를 이렇게 느리게 하죠? 뭐 내년 시장을 그래도 상반기에 짧게 끝날 거다 안 좋은 그 의견 것들이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과거 통상적으로 드램과 낸드가 가격이 상승하다가 꺾이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고 중간에 멈춘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한 40% 전후로 이제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뭐 무서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건 너무 끔찍한 얘기고. 예. 근데 과거 사례가 통상적으로 그래 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익을 근데 과거 사이클과 다르게 과거 사이클은 어떻고 반도체 가격보다 캐파 증설 사이클 연동됐을 때 주가가 하락폭이 심하지 않았었나요? 이게 이제 올해 기억에는 좀 아까 그랬던 이제 것 같아서. 제가 뭐 6월에 이닛 하고 나서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게 생각보다 메모리 생산 업체들의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그거 언급을 제일 두렵거든 나는 사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디램 공급 출하량을 이제 보다 공격적으로 출하를 했고 낸드는 하이닉스가 좀 공격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디램과 낸드가 시장의 예상보다 공급 증가율이 높았죠. 이제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요도 좋았기 때문에 공급 증가가 좀 생각보다 좀 빨랐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캐파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증설이 된 상황이고 4분기 들어서는 갑자기 수요가 이상하네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수요가 다운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캐파는 증가가 돼 있는데 이제 수요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사람들은 보시는 거죠. 수요가 떨어질 걸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이제 대기 수요가 많다고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뭐 그거는 공급망 이슈 때문에 뭐 수요를 못한 거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그것도 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판매가 잘 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테크 쪽에서는 이제 TV 같은 경우 TV 패널 가격도 지난 뭐 어제 10월달 패널 가격이 공표가 됐지만 10에서 15% 이렇게 또 빠져요. 또 빠졌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어딘가 모르게 이제 생각보다 수요와 공급이 이제 미스매치 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미스매칭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저도 LG 스프레이 같은 거 사람들이 이제 PBR 싸니까 그냥 뭐 차트마다 많이 빠져 있고 하는데 그냥 패널 가격만 보고 있으면 이거 손이 안 나가는 그렇죠. 상황 아닌가요? 이제, 이거 뭐 이거 또 빠졌더라고 진짜. 거기서 더 빠지니까 답이 안 보이더라고. 그렇죠. 이제 패널 업체들이 가동률 조정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했는데도 빠지니까 이게 가격이 수요...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제가 볼 때는 PC 패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있죠. PC 패널까지 중대형 말고. 그러면 이제 디램 엑스체인지는 내년도 PC와 노트북 시장을 역성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럴 개연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단순하게 전체 시장을 놓고 보니까 내년도 순이익이 2% 성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순이익은 네이버 거 일회성이 있으니까 그거 빼고 나서면 내년 그것 때문에 치는데 내년 역성장인 것 같거든. 내가 오피 마진이 너무 높게 돼 있으니까. 근데 특히 IT 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거의 확실해지거든요. 과거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순이 역성장하는 애 주가가 올라갔던 기억은 내가 없거든. 그렇죠. 지금 이제 추정치들은 다 2022년이 이제 올해보다 증가하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그러면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빠진다라는 거는 주가가 틀렸냐 추정치가 틀렸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저희 똑같아요. 요즘 그 고민이. 근데 항상 맞는 거는 주가가 항상 모든 지표들이 인디케이터니까. 추정치가 틀렸어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늦게 반영됐죠. 네. 뭐 네. 우리 솔직히 인정할 거는 뭐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하기에 이제 반도체도 그러니까 전자나 이런 것들이 난 서버 디램이 꺾인단 말 들으니까 이거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 사실. 그 마이크론 네. 테크놀로지가 뭐 부인도 하고 뭐 이러지만 뭐 어떻게든 일본의 증설 얘기도 나오고 미국의 증설하든지 결국 장기적 캐퍼스를 늘린다는 얘기도 나왔고 네. 진짜 좋은 뉴스는 아니잖아 사실. 네, 네, 근데 사실 내가 더 놀랬던 거는 패널이어서 사실 말씀 좀 하시니까 네. 사방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집에 가서 TV 채널 돌리다 보면 뭐 디스플레이 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난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뭐 주가 더 빠지겠어 하는데 여기서도 패널이 더 빠져버리니까 네. 이 IT 디맨드 수요에 대한 내가 헷갈림이 시작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약한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럼요. TV는 상당히 좀 이제 공급 과잉이 심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오버서플라이가 네. 나온 거죠 제가 보기에.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QOQ로 사실 패널 가격이 30% 이상 빠지는 거를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가장 심하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저도 뭐 이걸 갖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차트 좋아하고 다 보시잖아요 차트. 네. 차트 선거 놓고서 여기면 바닥이고 또 PBR 뭐 얼마면 바닥. 이게 어떻게 보면 본업인 어떤 쪽에서의 어떤 그런 판매 가격 변화 같은 게 심해지면 네. 정말 그때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무조건 빠져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가격이 안정화되는 걸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너무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될 것 같아요. 측면에서 IT 쪽이 참 요새 고민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뭐 자료 나오자마자 녹음하려고 하는 게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주가 보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영 데이터 보면 생각해보면 훨씬 안 좋아져. 내가 보는 기준보다 더 안 좋아진 거 맞죠 지금? 그렇죠.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내년 하반기에 짧게 지나갈 거다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코멘트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이제 PC 수요가 여기 아래쪽에 이제 단락이지만 PC 수요가 DRAM 수의 15%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아요. 맨 앞쪽 다 이렇게 문구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PC 가격이 하락하고 난다면 그 다음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확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다음 타자가 이게 서버 디램인 거고요. 그러니까 서버 디램 다음에 공급 과잉이 나타날 때가 어디냐면 모바일이겠죠. 그럼 이제 차례차례 디램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 말한 거예요. 통신칩 문제 때문에 이런 거지. 뭐 해결되거나 좋아하는데 공급망 이슈는 공급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수요 이슈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죠. 그만처럼 세냐는 거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 균열이 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아니 코로나 이후에서 공급망 이슈 해결되니까 좋아질 거야 이러는데 뒷면들을 봤더니 이게 정말 생뚱맞은 상황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공급망 이슈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뭐 시장이 엄청 다운턴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공급망 이슈라는 이제 핑계거리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수요의 증가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것들이 자꾸 이제 감춰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요의 증가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거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공급망 이슈의 수요도 고민이다. 네. 그게 안 좋은 얘기를 들려는 게 아니라 요 데이터 같이 보시면서 그냥 거의 그래도 2, 3주에 한 번씩 남대정 위원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변화가 생기면 그때 지르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뭐 매일 찾고 싶죠. 뭐나 저희도. 근데 이제 뭐 지수를 떠나서 지수가 어디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수가 올라도 IT가 주도할 것 같진 않아요. 이 상황을 보면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서 유지훈 연구원 대기하고 있는데 함께 고민하시죠.